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만일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결혼을 하셨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의 배우자 운입니다. 소울님들은 미혼이신 분들은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를, 기혼이신 분들은 현재의 배우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소울님이 생각하신 미래의 배우자 혹은 현재의 배우자와 소울님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타로 카드를 진지하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네, 여기에 있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에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선택하실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4, 1, 2, 3, 5. 네, 에이스가 1이고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번호에서 영상이 시작돼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배우자의 복을 보기 위해서 카드를 좀 각 분야별로 이게 다 챕터를 나눠서 쭉 뽑아봤거든요. 한 장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배우자의 장점입니다. 이 보시면 6번 컵 카드, 이 어린아이가 소꿉놀이 하듯이 꽃을 이렇게 선물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순수하다. 사람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다. 그리고 내가 주는 만큼, 그게 인정이든 존경이든 사랑이든 감정이든 내가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준다. 그리고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계속 잘하고,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계속 못하는, 그 우리가 아이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듯이 칭찬해주면 더 자존감이 올라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의는 없어요. 악의는 없고 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천사가 나팔 불어서 그 영향력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팔을 들고 있죠. 이게 앞서 나온 그 순수하다라는 것과 연결되면 어떤 단점으로 올 수 있냐면, 귀가 얇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휘둘릴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걸 잘 차단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울님이 그 배우자를 위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이 스타 카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계속 내가 칭찬하고 좋은 감정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못했다고 해서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 순수한 만큼 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냐면 크게 한몫을 해줍니다. 이 스타 카드는 또 달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골든 카드의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순수한 매력, 그 다음에 여성미, 그 다음에 섬세함, 이런 걸 의미한다면,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의 스타 카드는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우주 전체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되는 초신성의 스타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배우자가 크게 한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 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잘해주고 용기 주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걸음도 주면, 나중에 그게 자라고 자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 복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기혼자이신 분들이 보시면서 무슨 말이야, 내가 배우자로 인해서 하나도 얻은 게 없고 나는 마음고생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조금 마인드를 바꾸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게 한 번 정도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배우자를 좀 어떻게 보면은 원망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좀 지우시고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 자체를 정말 좀 잘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조언점 카드로는 여기에 있는 이 엔젤 카드에는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보세요. 너의 소망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dreams come true잖아요. wish comes true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하고 하면 그게 이제 물이 오염돼서 탁한 물이 되는 거고, 내가 걱정 안 하고 희망적인 말하고 하면 그게 실제로 그 배우자가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과감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험을 해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해져라, 겁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미혼이신 분은 이 남자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이 여자다 싶으면 내가 끌어당겨야 되죠, 내 배우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혼자이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흔들릴 때는 정말 내가 단호하게 딱 차단을 하고
그 사람이 오염되지 않게 지켜줘야 된다. 과감해야 된다.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배우자 복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뻔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카드는 그렇게 쭉 흐름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만일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각각의 위치마다 정해진 위치를 보고 이제 제가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 장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카드, 더 스타 카드는 뭐냐면 나의 배우자의 장점이에요. 더 스타 카드가 장점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자꾸 보고 싶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아우라 아니면은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에너지가 한번 딱 잘 시기만 맞으면 큰 돈을 벌거나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뭐가 나왔냐면 더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나만의 세상이 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단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속세,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와 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글을 쓸 거야 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딱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을 갖고 자기만의 세상을 잘 구축하면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걸로 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을 쓰더라도 조금 대중적인 거를 가미해서 쓴다면 뭐 대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점은 이 월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이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를 아직 기혼이 아니시라면 미혼이시라면 잘 봐야 돼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크게 성공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본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본인만의 일을 하는데 크게 빛을 보지 못할 것 같고 못했다라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역할은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그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거나 뭐 성공했다는 게 꼭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자기의 영역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만족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게 물을 떠주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사랑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감정적으로 좀 응원하고 도와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배우자의 복이 이게 이제 배우자의 복 카드거든요. 나에게 꿈꿨던 거를 그 사람이 다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구름 위에 성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이렇게 막 불사조도 타고 싶고 월계관도 갖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엔 나에게 그걸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현실 세계를 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구름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혼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 세계에서 성공 가도를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갈 사람,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멀어지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신다면 배우자 복이 아주 좋을 거고 그런 운도 있어요. 근데 만일 기혼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배우자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내 배우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잘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미 월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구축된 세계를 그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타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꼭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해준다면 그 복이 나중에 나한테 와요. 여기에 나오는 카드가. 보시면 이게 이제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내가 날개를 펼 수 있다라는 카드고요. 이게 이제 풍요 카드거든요. 우주에서 나에게 풍요를 바가지로 부어 담듯이 막 금동전이 지금 막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데요. 기혼자이신 분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당장 돈이 되고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이라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잘해줄 거고 풍요는 뭐 거의 보장이 돼요. 그런데 현실 세계와 먼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직접 돈을 벌진 못해도 그 도와주는 걸로 이상하게 간접적으로 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접이 아니라 간접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행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해주는 거. 자,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응원을 해주는 거. 그게 당장에 돈이 안 돼도. 그리고 미혼이신 분은 이왕이면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으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을 만나세요. 네. 왜냐면 또 이게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운을 간접적으로 받는 일이 시간이 걸리고 내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인생을 배우자 덕에 편하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운이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좀 잘 세팅이 이미 돼 있고 현실 세계와 멀지 않은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한 장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카드가 배우자의 장점인데 거꾸로 매달린 남자, 순교자 카드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순교할 정도로 사람이 올곧고 자기의 소신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복으로 이 순교자 카드가 나왔다면 한눈을 웬만하면 팔지 않고 자기 할 도리를 최대한 다하려고 하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이나 어떤 뭐 사업을 할 때 인내심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단점으로는 제가 이 뒤에 카드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좀 외골수거나 고지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점으로 나온 카드가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컵이 물, 감정, 사랑이고 에이스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재미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도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닐 수 있다. 단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열정이 막 불처럼 타오르는 카드거든요. 지금 막 보시면 불이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재미난 일, 즐거운 일, 도전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남편이 될 사람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뭐 아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벌 수 있는 돈, 그 위에는 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그걸 만회해야 됩니다. 혹은 좀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좀 뭐 재미난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추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자기가 하는 목, 그 다음에 역할 이외의 것들을 원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나의 역할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배우자 복 카드 위치에 이 패밀리, 가족 카드가 나왔어요. 가정적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무난하게 책임지고 별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무난해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좀 재밌고 즐겁고 그다음에 돈을 더 벌고 하려면 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두 장이 조언점 카드가 재밌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웃고잉, 크리에이티브, 밖에 나가서 창의적이고 즐거운 일을 하라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go outside,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집에 있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자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든 산책을 가든 뭔가 취미 활동을 하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함께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좀 액티브한 거,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인 거, 뭐 산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재미난 일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더 활성화되고 당연히 그럼 돈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걸 누가 추진해야 되냐면 소울님께서 그런 걸 추진을 하시면 이 관계가 더 좋은 관계, 부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재미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조언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뭐 가까이 한강을 가든 아니면 뒤에 있는 뭐 뒷산을 가든 아니면 좀 여유가 되면 뭐 해외여행을 가든 이렇게 좀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요즘 같은 때 이제 웬만하면 외출을 좀 삼가해야겠지만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좀 이렇게 외출도 많이 같이 하시고 하셔서 관계를 좀 좋게 만드시면 즐겁고 재미난 배우자와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월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 카드 각 위치마다 설정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한 장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첫 번째 카드가 배우자의 장점이거든요. 나무를 든 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이제 열정의 왕, 에너지의 왕.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광개토대왕 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가 이렇게 왕으로 가장 강한 경우는 사람이 도전적이고 실행력이 있고 그다음에 성격도 좀 불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업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돈을 벌 때는 정말 크게 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에 도전을 하고 막 앞으로 실행하는 그런 능력도 좋아요. 대신 무슨 단점이 있을 수 있냐면 기복이 좀 삶에 크게 올 수도 있죠. 뭐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뭐 또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시기에는 또 크게 또 한번 또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의 단점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년의 동전 카드라 그래서 어떤 작은 돈, 그러니까 일정적이고 일정하고 고정적인 돈에 대해서는 좀 사람이 그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었으면 계속 더 벌 거라는 생각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저축도 좀 해놓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집에 돈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를 꾸준하게 지켜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닐 수 있고 돈을 벌면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꼭 금전적인 활동을 안 하더라도 사람이 만약에 뭐 그냥 청소를 하더라도 큰 거는 잘 청소를 하는데 작은 디테일한 것들은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림을 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큰 맥락이나 어떤 도전, 그다음에 내가 베팅하는 능력 이런 건 좋은데 디테일한 게 좀 약하다. 그게 이제 단점인데 그래서 나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교회의 건물을 짓는 카드거든요.
다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어요. 이 결혼을 한다는 건 가정을 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그 역할은 내가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뭐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그거를 이제 좀 잘 챙겨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으로 묶어 놓는다든지 재테크를 하던거나 아니면 뭐 몰래 좀 이렇게 숨겨둔다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살림을 하더라도 좀 전체적인 이런 게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잘 본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살면 뭐가 좋냐면 이게 이제 배우자 복이거든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과 살면 좋은 순간들도 많고 재밌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운 순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복으로는 즐거운 순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와 뭐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지 취미 활동을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두 장 다 이제 조언점 카드가 어떤 카드의 느낌이 나왔냐면 변화의 카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변화할 거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큰 행운도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내가 살면서 이 업 앤 다운이 있을 때 올라갈 때 그때 충분히 누리기도 하고 내려가는 순간을 대비해서 내가 잘 잡아두고, 그리고 또 내려갈 때는 최대한 배우자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내실을 잘 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전적으로 내가 잘 대비를 해놓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순간들, 풍요로운 순간들을 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즐거운 어떤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장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배우자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에서 최지우와 배용준이 타로 카드를 보는 장면에서 뽑아서 유명해진 타로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기도 하셨을 텐데, 이게 운명 수레바퀴 뭐냐면 윤회, 다시 만남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전생에도 인연이 있어서, 물론 부부의 인연이라면 분명 전생 인연이 있을 텐데 이 느낌은 뭐냐면 전생에도 부부였지 않을까라는 느낌. 왜냐면 이게 익숙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장점은 뭐냐면 크게 흔들림이 없다. 운명의 수레바퀴라면 헤어짐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수레바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으로는 뭐가 오냐면 8번 동전 카드가 단점으로 나왔는데, 동전을 이렇게 매달고 있잖아요. 안정적이에요. 가정적이고 뭐 금전적으로도 자기의 역할은 다 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할 거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잘할 거고, 근데 지루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함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루해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뭐냐면 여왕의 동전 카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안정적이고 따뜻하다라는 그런 고마움을 갖고 나도 거기에 발 맞춰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어느 정도 해주면 된다. 뭐 각자 이제 그 부부간이어도 각자가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역할에 상대방이 충실히 해주는 만큼 나도 불만을 갖지 않고 내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가정은 아주 안정적이다. 그래서 배우자 복도 뭐가 나왔냐면 책임감 카드가 나왔어요. 책임감. 딱 나무 10개를 끌어안고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관계가 한 70점 정도, 80점 정도 돼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래서 조언점 카드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큰 위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큰 횡재수나 아니면 어떤 로맨틱한 그런 것도 결혼을 한 후에는 크게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런 로맨틱한 이벤트나 행복한 시간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 간의 여행을 뭐 1년에 2번 정도는 뭐 가까운 데로라도 뭐 가든지, 아니면 둘의 결혼 기념일에는 꼭 좋은 데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두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겠지만 1년에 한 2~3번 정도라도 소울님이 꼭 만드셔야 이 부부 관계가 이제 나중에 70점에서 90점, 100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안정적이고 좋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화목한 부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즐겁고 재밌고 그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삶의 좀 이런 변칙스러운 거, 그 다음에 뭐 깜짝 선물, 이벤트, 뭐 사랑 표현,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좀 약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종종 해주면 삶이, 부부 관계가, 배우자 복이 더 올라가고 즐겁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만약에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소울님들. 좋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절반은 바로 소울님이에요. 소울님이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좋은 인생의 동반자와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